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 협약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한 건 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안시가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박물관에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도전인데 문체부의 타당성 평가 통과가 관건입니다. 아산 강당골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아산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간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건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번 감사 청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 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50조 1항을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시도교육청만 전국 17곳 중 8곳에 이릅니다. 최근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단체 협약이 돼 있는 교육청은 권고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이 단체 협약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 협약이 없기 때문에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종시 학생들은 이런 종류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학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차별받고 있는 셈이죠. 이건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아울러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교조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단체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입장은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든 평가든 모두 교사가 하는 업무인 만큼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내용 역시 충분히 단체 협약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협에서 말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금지는 전국이 똑같은 문제의 시험을 통해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른바 일제평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평가는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교조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서 아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호도는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세종시당은 7월 중 감사 청구를 한다는 계획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는 단체 협약에 대한 법리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축구 역사박물관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천안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 올해 천안시티 FC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도전장을 냈지만 번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가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 개봉 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가 구상하는 박물관은 3,8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 전시실 등이,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축구유산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축구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 연구하는 약 700제곱미터의 수장고와 유물 연구실도 마련됩니다. 천안은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외에도 구한말 축구가 초기에 보급된 지역이자 프로축구단 연고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은 1900년 초 천안의 성공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축구 보급한 국내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은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부가 활동하고 프로축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는 유물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5,400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이 지금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보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귀중한 거를 그냥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물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한편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강당골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취소됐습니다.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다며 재심의를 아산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강당굴의 난개발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 아산시. 지난 2018년 산림청 산림복지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4월 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복지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 심의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산림청은 아산시에게 재심의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심의에 아산시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 12일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영위상과 고용상 등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림이 있다며 사실상 복지지구 지정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박 시장은 강당골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 휴양 기능을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산림 휴양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목원 기능을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복지지구 지정 취소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사기 세종시정 두 번째 경제부시장에 이승원 전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임용됐습니다. 이 부시장은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구현을 위해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 부시장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세종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발표했던 정기 인사발령 사항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시는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7월부터 도심 지역과 성안을 밀어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합니다. 도심 지역을 운행하는 71번 노선은 신부동 회차지를 시작으로 구룡 2통을 경유하며 2대의 소형 버스가 하루 10회 운행합니다. 성안읍 지역에 신설된 132번 노선은 소형 버스 1대가 1일 4회 성안터미널에서 평택시 굿모닝병원을 기종점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천안축산농협이 백혈병 소아암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한국소아암협회 충청지회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안축협은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당기 순이익의 1%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관규 조합장은 곡물 가격 폭등과 축산 규제 등으로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 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학 상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개의 행정구역에 5개의 대학이 들어서 있는 안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는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을 맞은 천안의 한 대학가입니다. 한낮인데도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은 혹시 안 하시나요? 네, 저희 술집이기도 하고, 네네. 방학이라서 지금 잠깐 정리 중이라서 개강 전에 열 거예요. 오후 5시, 인근의 또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녁 손님 맞이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불이 꺼진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임대료는 내야 하지만 오히려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지역 대학 상권. 그중에서도 천안 안서동은 당국대와 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호서대 등 무려 5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캠퍼스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지만 3년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부쩍 오른 겁니다. 고깃집이나 이런 술집 같은데 그런 데는 여름 같은 데는 냉방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해야 되고 홀이 넓으니까 혼자는 못하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예 문 닫는 게 나으니까. 더욱이 학력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정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수도권 유입은 늘면서 지역 대학과 주변 상권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당국대 앞 천호지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해 문화와 예술, 휴식 공간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후 야간 경관 사업까지 더해지면 배후 상권인 안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청년 담당관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의 학생과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 사업, 각원사 일대 관광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처럼 안서동이 명품 대학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육문화 특구 지정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제 2026년, 2025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이제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서동 일대 또 일왕동 일부나 신부동 일부구를 포함한 침체된 대학 상권을 살리려는 지역 주민과 대학,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따뜻하고 알찬 소식을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만나러 갑니다. 고고고! 우리 어르신들이 온양 온천역에 출동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온양 온천역 내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작동 상태를 맨눈으로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멋지시죠? 사실 온양 온천역은 온천을 즐기기 위해 수도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있는 명소 중에 명소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양 온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령자 탑승 도움, 승강기 탑승 유도 같이 안전 이용 지원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안전도 챙기고 안내까지 해주고 계시니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습니까?
이같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산 시니어클럽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랍니다. 승강기 안전단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온양온천역의 협조를 받아 올해부터 시작한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고 우리 어르신들 멋지십니다. 이번엔 충절의 고장 병천면으로 갑니다. 요즘 이렇게 감자를 심은 곳에서 수확이 한창이죠. 천안시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자 캐기를 했다고 해서 귀를 잠깐 쫑긋해 봤는데요. 역시 좋은 예감이 팍팍 옵니다. 바로 사랑 나눔 감자를 수확하고 기부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30여 명은 지난 3월 파종한 감자가 풍년이 들어서 무려 1000kg을 수확했답니다. 수확된 감자는 관내 복지시설과 봉사단체를 비롯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인데요. 사랑 나눔 감자가 잘 전달될 모습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네요. 박영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호 병천면장도 이웃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중물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최고! 최고! 자, 마지막 소식은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렇지만 무겁지 않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캠핑을 시작하실 텐데요. 워낙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보니 경치 좋은 캠핑장은 자리 잡기도 어렵죠. 그래서 천안시가 발벗고 나섰네요. 천안시가 건전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하천 안에서의 얌체 장기 숙박 행위 그리고 우천시 캠핑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천안시도 예외 없이 여름철 대표적 휴식처이자 소중한 자원인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이 얌체 잠박 캠핑족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답니다. 이후에도 얌체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 행위와 취상 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우천시 캠핑은 예기치 않은 재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천안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시 캠핑 금지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우천 캠핑, 알박기 캠핑 안 돼요. 오늘 또 따뜻한 이웃 소식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막이 오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지만 보궐선거는 자치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억 원 넘게 쓴 강서구청이 이번에도 주민혈세 40억 원을 또 쓰게 됐습니다. 태풍이나 장마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최하위권인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권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흥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흥시 의회까지 지적에 나선 가운데 시흥시가 앞으로 약 600억 원을 들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만덕초읍터널이 착공 7년 6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부산의 상습 정체 구간인 만덕터널 일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품목에 베어트리파크 입장권과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베어트리파크와 세종시 산림조합 등 두 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자체 발굴한 답례품으로 합강 캠핑장 이용권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세종 외 거주자가 세종시에 500만 원 이내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감면 연장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임대 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 5곳의 농업기계에도 적용됩니다. 천안시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여름철 냉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약 아동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냉방비가 추가 지원되는 아동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61곳,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모두 76곳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약 1,800여 명의 아동이 여름철 냉방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20%를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주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7,440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내용은 세종 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모두 71개 대학이 참여하는 세종시 교육청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20곳을 비롯한 4년제 대학 57곳과 전문대학 14곳이 참여합니다. 또 대학별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80개 1:1 상담 공간이 운영되고 대학생 멘토단의 1:1 진학 멘토링과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 대입정보 공유회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청수도서관이 7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달간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가상체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상체험실 프로그램은 영어 체험형 동화 구연과 영어 가상체험 2가지로 운영되며 영어 가상체험은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영어 체험형 동화 구연은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에 운영됩니다. 한 회차당 5가족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6.25 전쟁이 73주년을 맞이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새로운 제복도 보급됐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이들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의 80% 이상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6.25 참전 영웅들이 새로운 제복을 입게 된 만큼 국가로부터 이에 걸맞은 충분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